사학비리 전략자로서 총장에 복귀해 사학분규를 촉발한 김문기 상지대 총장이 어제 총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를 이사회가 받아들인 건데요. 하지만 김문기 전 총장의 장남이 여전히 이사회 상임이사로 재직하는 등 문제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모시고 상지대와 수원대의 사학비리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학비리 전력자로서 총장에 복귀했다가 사학 분규까지 촉발한 상지대 김문기 총장이 어제 해임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투쟁과 또 상지대 구성원들의 아주 정말 단결 투쟁이 이만큼의 성과라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김문기 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재단 이사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경징계 한 번 하고 중징계 한 번 하고 이제 상황이 밀려서 이번에 총장 해임까지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사회 8명이 다 김문기 전 총장, 이제 전 총장이죠. 사학비리 상징인 김문기 전 총장이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큰아들 이름이 김성남인데 재단의 상임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총장을 그만뒀지만 큰아들 중심으로 재단 이사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8명이.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가 김문기 총장을 그만두라는 것을 넘어서 처음부터 여기는 끊임없이 부정과 비리와 부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사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사립학교법상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리고 오늘 상지대 구성원들도 어제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민단체들도 지금 즉시 그 나머지 김문기 비리재단 이사들을 모두 승인을 취소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총장은 해임됐지만 그 나머지 구성원들 특히 큰아들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가 여전히 상정하는데 사립대학을 그 가버넌스의 정점에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이사회가 있거든요. 나머지 보직 교수들은 주요 결정,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 권한이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의사를 상당히 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실제 대학의 모든 결정은 법인 이사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8명이나 김문기 비리재단 이사들이 추천의 이사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큰아들을 정점으로 누가 보기에도 앞으로도 상지대를 옛날 비리재단이 장악해서 부정과 비리와 부조리하게 운영하겠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8명을 퇴출해야 된다. 이게 최소한의 상식적 요구입니다. 근데 교육부가 온 국민이 사실상 김문기가 93년도에 퇴출되고 구속된 사람인데 지금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비판하니까 김문기만 몰아내는 선에서 이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이 사학비리를 비호해주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또 다른 사학비리에 지금 정점이 되고 있는 수원대 지금 이인수 총장 건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보도를 했는데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봐주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우리 국민TV가 정말 많은 보도를 했고 그때 많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잖아요. 뭐 이인수 총장이 출국 금지도 안 돼서 뭐 외국으로 여행을 다닌다든지 또 이인수 총장이 경희대 학교 박사학위가 표절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걸 보니까 표절 때 박사학위를 줬던 경희대 지도교수의 뭐 친척이 수원대 관련 교수로 있다든 이런 걸 많이 밝혀내셨는데요. 정말 이번에 더 충격적인 것은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 6분이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고 그 사이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해가지고 승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죽 했으면 법원에서도 1인당 30만에서 90만 원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학생들 손을 들어줬는데 저희가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만 고발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됐고 교육부도 오죽하면 봐주려고 하다가 교육부가 고발까지 한 거거든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6월 초쯤에 검찰이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고발인들한테도 전혀 귀뜸도 없이 6월 초에 이인수 총장을 비밀리에 이렇게 소환 조사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비밀 소환 조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통 야권 인사들이나 현 정권의 비판적인 인사들이 무슨 혐의가 있으면 없는 혐의도 심지어는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작은 혐의마저도 다 모욕을 주고 망신을 줘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사람에게 겁을 주고 망신과 모욕을 줘던 검찰인데 어떻게 된 게
현 정권 실세들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이인수 총장은 언론의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그런 꼼수와 특혜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밀리에 검찰 수사를 진행을 했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검찰 봐주기 이렇게 지금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 그러니까 지금 이인수 총장은 아시다시피 2014년 연속해서 국정감사에 증인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2013년도에서 국정감사 증인에서 빠지는 과정은 우리 추정 60분 보도에도 잘 나왔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직접 여야 간사들이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증인에서 빼달라고 압력과 청탁을 했다는 것이 거의 팩트로 밝혀지고 있고요. 2014년도에 국정감사 증인에서도 여야가 처음에 채택한 증인 명단에 1차 명단, 2차 명단에는 이인수 손대 총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업비리가 문제가 됐던 대학의 총장, 이사장들은 대부분 증인 채택이 됐거든요. 상지대도 채택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막판에 빠진 게 이인수 손대 총장인데 김무성 대표의 측근들인 여당의 교문위원들이 막판에 빼는 걸 주도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특수관계다. 일단 친구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올간 신동아의 보도에서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따님이 수원대 교수로 특혜 채용이 됐다는 의혹이 아주 광범위에 퍼져 있습니다. 2013년 2학기에 교육경력, 연구경력이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이고 상당한 실적이 있어야만이 교수가 될까 말까 하는데 실제로 그의 2014년 2학기의 예체능 계열의 교수님들 평균 채용 연령을 보면 만 44세거든요. 근데 당시 만 30세에 석사학위밖에 없고 별다른 연구 경력이나 전시 경력이 없는 김무성 대표의 따님은 2013년 2학기에 교육 경력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이라는 게 채용 조건이었거든요. 둘 다 4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어렵다는 정규 교원이 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인수 총장의 인맥이 또 예, 그 이야기도 해야죠. 이인수 총장의 사돈이 조선일보의 방상훈 회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한은행이 수원대학교에 50억을 학생들이 쓰라고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교비에게 입금을 해야 되는데 교비에게 입금도 안 하고 바로 TV조선이 50억을 투자해 돈을 상당히 날렸거든요. 그 자체로 이미 횡령이고 배임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것이 감사원과 교육부 모두로부터 지적이 됐고 저희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통상의 이런 사건에서는 바로 구속 엄벌합니다. 금액이 크잖아요. 50억이나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 기소도 안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사돈인 방상훈 회장의 영향이 상당히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따님이 수원대 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고 실제로 증인에서 빠질 때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력을 행사한 김무성 대표와의 특수관계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기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비밀리에 불러서 포토라인에도 안 세우고 비밀리에 불러서 무슨 조사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 기소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들끓어서서 감시하고 함께 행동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비리를 비판하고 지적한 교수님들이 수원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분들에 대한 그 움직임이 지금 걱정이 많이 예, 되는데 정말 우리 청취자들 국민들께서 더 분노하셔야 될 일이 결국 온갖 부정과 비리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저질렀고 아들의 졸업장을 유조해가지고 미국 대학을 보낸 것도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죽은 이사장을 이사에 참석한 것으로 이사의 서류를 조작한 것도 사실 밝혀졌거든요. 근데 결국 그걸 지적했던 정년 퇴임을 앞뒀던 노 교수님들까지 포함해서 무려 6분의 교수님들이 지금 해직된 지 1년 반이 넘게 길거리를 헤매고 계시고 법원에서 다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났는데 끝까지 수원대에서는 이인수 총장이죠. 정확히는 말하면 수원대 구성원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보니까 이인수 총장이 복직을 거부하면서 이분들을 끝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10억이나 되는 민사소송을 해서 괴롭히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법정으로 끌려다니고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상지대학교에서 정대 교수님 포함해서 4분의 교수님들 해직되어 있고 수원대에서 6분의 정말 양심적인 교수님 해직되어 있는데 바로 이분들의 고통 때문에라도 우리가 상지대 수원대 사태를 면밀히 이렇게 감시하고 함께 대응해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저는 비리 중에 제일 나쁜 게 교육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학비만큼은 뿌리 뽑아야 되고 사학비리를 비호해주는 세력이 정치권에 많습니다. 특히 현 집권 세력의 대부분 사학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까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